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책 리뷰를 하겠습니다. 영어 책 10번만 읽으면 네이티브 된다. 오지연 씨가 쓴 책이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베이직 그래머 인 유즈를 지금 동영상에 찍고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공부하는 목적도 있고 가르친 노하우도 공개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회화를 늘리기 위해서 기초 영어 문법책을 여러 번 읽는 게 도움이 된다는 이 책을 읽고 제가 베이직 그래머 인 유즈를 요즘에 리뷰하고 있지요. 책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오지연 씨는 뭐라고 말했냐면 베이직 그래머 인 유즈가 미국 초등학생의 영문법 교재인 것을 알고 선택을 했고요. 영어 건축소라는 자신의 영어 공부법을 전파 중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영어 벙어리들의 말문 터뜨리는 선생님으로서 활발히 요즘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책을 통해서 지은이가 말문이 터졌다는 거기 때문에 영어 공부할 때 우리가 스피킹을 하고 싶잖아요. 그때 아주 유용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 노하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저자는 영어 공부는 좋은 영어책 한 권을 정해서 반복해서 읽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어 책은 영어 문법책인데 예제가 많이 있는 책을 여러 번 읽는 것이 좋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베이직 그래머 위주를 선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하루에 1시간 1권만 제대로 읽으면 저절로 영어 말문이 트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공개하고 있고요. 챕터 1에서 보면 좋은 영어 교재, 좋은 영어 선생님보다 시스템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외우지 말고 외우다 보면 또 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망각하는 것 때문에 또 질려서 오래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영어는 자주 마주쳐야 익숙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할 때 가볍게 반복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 외우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러 번 가볍게 읽고 자신의 것이 되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읽을 때 장면을 상상하면서 생생하게 읽는 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문법 수준 책만으로도 회화가 가능하니까 너무 어려운 책을 권하지는 않고 있고요. 우리는 실용 영어가 필요하다. 그렇죠. 해외여행 갈 때 말을 하고 싶지. 엄마 어른 돼가지고 영어로 된 책을 막 읽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대화하고 싶어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죠. 우리는 문법책을 회화책처럼 공부하라고 나와 있고요. 문법책으로 읽다 보면 어떤 규칙인지 알고 읽기 때문에 문장 구조를 쉽게 파악해서 적용하기 쉽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선정할 때 회화책보다는 문법책을 선정해서 읽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화책을 읽다 보면 문장 구조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문법책이 있고 그 밑에 예제를 읽다 보면은 구조도 파악되고 어떨 때 이걸 쓸지도 잘 안다고 합니다. 한 것만 딱 10번만 훈련하면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의 경험에서 우러나는 조언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된다고 믿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진짜 실력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공부를 작심삼일로 하루 앞부분만 읽고 끝내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외우지 말자, 그냥 가볍게 읽자, 이 얘기는 끝까지 밀고 나가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팔랑귀가 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선택했으면 끝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챕터 2에서는 영어 공포증에서 탈출한 나만의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공교육에 대해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영어를 말을 하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스피킹에 대한 공교육이 우리에게 주지 못한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 연습 문제는 풀지 말자. 베이직 그래머 인 유즈를 보면 왼쪽에는 문법 설명과 예제가 있고 오른쪽에는 연습 문제를 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절대 풀지 말자. 이 얘기는
그걸 풀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면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연습 문제는 풀지 말고 그냥 베이직 그래머인 유즈에 있는 문법 내용과 그 예제를 위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자.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푸는 대신에 본문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쭉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점점 언어 구조에 친해지고 나중에 2회독, 3회독, 4회독 할 때는 이해가 되게 된다는 얘기죠. 반복의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반복의 기적은 자신이 대학교 다닐 때 전공 서적을 5번 읽고 그걸 단권화했고 그 단권화한 내용을 10번 읽자 시험을 엄청 잘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하게 되는데 그 반복의 기적인 방법을 영어에도 적용해보면 어떨까 해서 저자가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애우지 말고 소설책 읽듯이 읽어내려가야 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읽다 보면 이해도가 높아지고 횟수가 늘어날수록 자신감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영어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연구를 했는데 블로거를 많이 가서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는 것이 영어 회화에 좋은 지름길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어떤 블로거는 100권의 영어책을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었더니 잘 됐다. 한쪽을 외워질 때까지 큰 소리로 읽었다. 아무튼 회화할 때는 큰 소리로 읽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캐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캐나다에 이모댁에 6개월 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3개월을 베이직 그래머인 유즈를 열심히 하루에 20단원씩 쪼개서 공부를 해서 그거를 직접 캐나다에서 적용까지 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터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미술관 봉사활동을 자원해서 영어를 한번 해봤는데 베이직 그래머인 유즈를 10번 이상 읽고 가서 대화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걸 발견하고 이 방법이 진짜 스피킹을 하는데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책까지 내게 됐다고 합니다. 챕터 3를 보면 ABC만 읽어도 누구나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소리내어 읽기만 해도 변화는 시작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망각은 당연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며 계속 읽어나가면서 공부를 하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하루 만에 한 권 다 읽기로 하루 만에 이 베이직 그래머인 유즈 116 챕터를 하루 만에 다 읽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팁을 줬는데 문법책은 예문이 많은 것으로 영어 회화책은 얇은 것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고 했고요. 한 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기 그렇게 되면은 반복해서 읽다 보면 발음도 교정되고 내용도 알게 되고 단어도 익힐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고 하고 있고요. 대신에 한 권의 책을 선택할 때 너무 두꺼운 건 안 되고 자신이 좋아하는 책으로 어느 정도 한 50에서 1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으로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챕터 4에서는 이제 드디어 영어 책 10번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읽을 때는 최소 분량으로 쪼갠 뒤 틈틈이 읽으라고 나와 있고요. 책을 분할을 했네요. 이 저자는 20단원씩 분할해서 들고 다니면서 왜냐면 베이직 그래머인 유즈가 좀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얇게 쪼개서 5권으로 분할을 해서 들고 다니면서 읽으면 틈틈이 읽을 수도 있고 계속 반복해서 읽을 수도 있고 버스를 기다리거나 지하철에서 또는 커피숍에서 친구를 기다리다가 여러 번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해서 분할을 했습니다. 읽을 때는 번역하지 않고 그냥 쭉쭉 읽어 나가라고 하고 있고요. 문장을 읽을 때는 주인공은 내가 된 것처럼 생생하게 상상하면서 읽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렇게 나눴어요. 1회독에서 3회독은 어떻게 읽을지 4회독, 5회독은 어떻게 읽을지 6에서 8회독은 어떻게 읽는지 9에서 10회독일 때는 어떻게 읽는지를 자세히 분할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1회독 읽을 때가 제일 어렵다고 하고 있고요. 1에서 3회독을 하고 나면 4에서 10회독은 그냥 술술 넘어가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회독은 녹음 파일을 들으며 소리내어 읽기 1에서 3회독은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소리내며 읽으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읽는 방법과 어떻게 읽는지를 모르고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발음을 듣고 어떻게 읽는지를 따라서 읽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독 읽을 때는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다는 것에 의의를 둬야 되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본 자신에게 꼭 칭찬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1회독 때요.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모르는 단어는 연필로 작게 메모를 해두라고 하고 있어요. 모르는 단어는 연필로 표시해서 다시 찾아보면 좋겠죠. 모르는 단어가 보이면 바로 찾으라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10회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단어를 다 찾지 못했다고 걱정하지 말고 2에서 3회독까지 병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모르고 찾아보고 싶은 단어 위주로 1회독은 찾으라는 얘기겠네요. 모든 부분은 낭독을 해야 합니다. 크게 소리낼 수 없다면 속삭여도 괜찮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눈으로 읽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제 목표는 영어를 읽는 게 아니라 영어를 말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꼭 소리를 내서 연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습 문제는 절대 풀지 말라고 가감하게 넘어가라고 하고 있고요. 베이직 그래머 인 유주가 한국어판하고 영문판 예문이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굳이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찾아보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어판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영문판으로 해서 익숙하게 하는 게 좋다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2회독 때는 마찬가지로 녹음 파일을 들으며 언어의 리듬을 익히기. 이번에는 리듬을 익히라고 하고 있습니다. 2회독 때는 내용보다는 소리에 집중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해하는 내용이 없어도 괜찮고요.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1회독과 마찬가지로 2회독에도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모르는 발음은 연필로 작게 메모를 해두라고 합니다. 리듬이 잡히는 문장은 해당 문장 위에 간단하게 리듬 흐름을 표시해도 좋다고 하고 있어요. 리듬이라는 건 예를 들면 스터딩 해볼게요. 스터딩은 발음이 스터딩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스터딩 이렇게 리듬을 파악하라는 얘기겠죠. 리듬이 잡히는 문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간단하게 표시하라고 했고요. 지우기 쉬운 연필 사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보면 바로 찾으라고 하고 있어요. 1회독에서 3회독까지는 모르는 단어는 찾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야 4에서 10회독 할 때 하기 쉽다는 얘기겠죠. 3회독 때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최대한 비슷하게 흉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회독 때는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읽으라고 했고 두 번째는 리듬을 익히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최대한 비슷하게 흉내내기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3회독 때는 귀를 영어에 예민하게 만드는 작업이래요. 한국어 소리가 다름을 인식하고 그것을 흉내내 보려는 노력만으로 충분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흉내를 시작하는 거죠. 비슷하게라도 흉내낼 수 있는 문장이 한 단원당 5개만 있어도 괜찮다고 하고 있어요. 점점 늘려가면 되기 때문이에요. 비슷하게 소리낼 수 있는 문장들을 녹음하여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3회독 때는 읽어보고 녹음을 해보고 어떻게 잘 흉내내나 보는 거예요. 영어의 톤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포인트래요. 톤을 안정화시키랍니다. 영어를 반복하고 소리내서 말하다 보면 안정화가 된다네요. 잘하지 못하는 부분보다는 잘하는 부분을 찾아서 표시하고 그 부분을 더 갈고 닦으라고 하고 있어요. 어려운 부분을 처음부터 너무 공략하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3회독까지는 자신 있는 부분을 잘하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4에서 5회독은 연필을 사용해 동그라미를 치며 1에서 3회독은 밑줄을 치라고 했죠. 모르는 단어에. 그런데 4에서 5회독은 동그라미를 치며 읽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침으로써 좀 어려운 부분을 표시하라는 얘기겠죠. 소리 근육을 다지는 단계라고 하네요. 제목과 주제의 동그라미를 치라고 하고 나와 있고요. 중요한 표현과 모르는 내용의 동그라미를 치라고 또 했네요. 이미 알고 있는 부분에는 치지 마시고요. 반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나와 있고요. 자, 자세하게 보면 4회독 때는 제목과 설명의 동그라미를 치며 읽어라. 언어의 어순을 잡아보자고 했고요. 제목은 꼭 읽으라고 했습니다. 4회독 때는 연필을 준비하여 동그라미를 치며 읽어라. 영어를 혼자서 읽는 것이 아직 어렵다고 느껴지면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해도 좋다. 4회독까지는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해도 좋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리듬감을 살려서 읽어라. 이제는 이제 3번 다 읽었기 때문에 4번째는 큰 소리로 리듬감을 살려서 읽으라고 합니다. 큰 소리로 읽는 거는
발음이 영어 발음을 크게 함으로써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겠죠. 조금씩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야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이래서 삼회독은 파일을 들으면서 그냥 어떻게 소리에 익숙해지는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느낌은 4에서 5의 독이라고 합니다. 조금씩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완벽하게 알겠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 아직은 애매모호한 느낌이 들 거라고 하고 있어요. 아주 소수의 경우지만 사회독 마무리하면서부터 조금씩 영어 구조가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어 구조가 보이는 시기입니다. 아직까지 막연한 느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따라오기를 바란다고 써있네요. 5회독 때는 주어와 동사를 덩어리로 읽기입니다. 자, 4회독은 제목과 설명의 동그라미 치라고 했고요. 문법 설명이 있겠죠. 자, 5회독은 주어와 동사를 덩어리로 읽기. I love you 하면 I love까지 덩어리로 읽어보는 거예요. 구조를 내 머릿속에 저장하는 단계입니다. 주어와 동사를 묶어서 읽는 게 포인트예요. 5회독은. 4회독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제목과 설명도 같이 읽어야 됩니다. 연필을 사용해서 중요한 설명의 동그라미를 치며 읽어라. 주어와 동사를 덩어리로 읽어라. 그러나 이것이 힘들다면 일단 주어 동사만 봐도 전혀 문제가 없대요. 나머지 회독을 하면서 계속 훈련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인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어 구조를 머릿속에 넣기 위해 읽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요. 영어 기본 구조는 주어와 동사입니다. 문장을 만들 때 반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모든 문장을 주어와 동사 한 번에 묶어서 읽을 수 있도록 읽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완벽하게 하는 것이 집중하기보다는 주어와 동사를 덩어리로 보려는 노력이 차. 5회독에서는 주어와 동사를 덩어리를 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6에서 8회독 세 번째 볼까요? 키워드를 파악하며 읽으라고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원어민이라고 상상하면서 읽는 단계입니다. 6회독 때 자세히 볼까요? 읽을 수 있는 가장 큰 의미 덩어리로 읽으라고 하고 있네요. 연필 사용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6회독은 4회독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제목 설명도 같이 읽어주세요. 중요한 설명에 연필로 동그라미 치며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회독 할 때처럼 주어와 동사 덩어리로 읽는 거예요. 자, 7회독은요. 중요한 설명에 하이라이트를 하기. 이제 7회독부터는 하이라이트 형광펜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핵심 중 핵심을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7회독은 좀 살짝 지겨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예문을 읽을 때 6회독처럼 주어 동사를 포함해서 큰 덩어리로 읽습니다. 무조건 길게 늘려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한 호흡에 읽을 수 있도록 읽으면 됩니다. 4회독, 6회독까지 연필로 표시하는 것 중 핵심 키워드에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 하여서 읽고요. 형광펜이 없으면 색깔펜을 이용해도 괜찮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8회독에는 한 호흡에 읽을 수 있는 문장 앞에 하이라이트 하기. 예를 들면 I studied English yesterday with my friend 이렇게 되어 있다면 I studied English 여기까지 한 호흡에 읽을 수 있는 부분을 그 부분까지 앞에 하이라이트를 하면 yesterday with my friend 앞에 하이라이트를 해보는 거예요. 끊어서 입에 붙는 문장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8회독에는 7회독과 마찬가지로 설명을 읽어가며 핵심 키워드에 하이라이트를 한다. 누락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문장을 원어민처럼 표현할 수 없으니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고 자, 문장을 한 호흡에 읽을 수 있는 단위를 끊어보는 겁니다. 마지막 9에서 10회독은 빠르게 읽으라고 했어요. 지금 8회독까지 읽어봤으니까 읽는 건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벼락치기 기술을 활용하고요. 왜 빨리 읽어야 하냐면 빨리 읽으면 말하는 것처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내용처럼 되기 때문에 읽어보는 겁니다. 스탑워치도 사용하라고 하고 있어요. 빨리 읽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상도 정하라고 해 있네요. 자, 9회독 때는 엄을 넣어서 원어민처럼 이제 원어민이 된 것처럼 읽는 거예요.
구해독에서도 한 호흡에 읽을 수 있는 문장들의 하이라이트를 하고요. 입에 착 안 붙는 문장에는 엄을 더하면서 읽으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한결 자연스러워져요. I studied English yesterday with my friend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실전에서 당황했을 때 엄을 붙여 사용하면 효과 만점이라고 하고 있네요. I wanted to meet you, but I have to study English with my friend, so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10회독에는 상황을 상상하며 대화하듯이 읽는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연습을 실전처럼 하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연습만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되고 마치 앞에 누군가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읽는 겁니다. 10회독에서는 자신은 문장 속의 상황의 주인공이 되게 하라고 하고 있고요. 감정이입을 하고 상상한 나래를 펼치며 읽다 보면 영어 구조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고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무의식적으로 영어가 나오게 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회독을 하고요. 보셨듯이 1에서 3회독은 소리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들으면서 읽는 거고 4에서 5회독은 이제 천천히 흉내내면서 외국인처럼 읽어보는 거고요. 6에서 8회독은 하이라이트를 치면서 한 호흡에 읽는 연습을 하는 거고 9에서 10회독은 빨리 읽어보면서 대화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10회독을 하는데 오래 걸리겠지만 빨리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기를 연습하고 있고요. 자, 목표를 확실히 할수록 결과는 확실하다. 목표를 확실히 해두라고 합니다. 한 달에 나는 10번 10회독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요. 10회독을 하고 나면 하루에 책 한 권을 읽어보겠어. 이걸 자주 하면 할수록 회화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나의 역량에 맞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라고 했어요. 저는 예를 들면서 아이를 새 키우는 아줌마인데 이걸 하면서 아이들에게 소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에 맞는 그런 버거운 스케줄이 아니라 이 주인공은 캐나다에서 6개월 공부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루에 20단원을 읽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스케줄에 맞게 짜라는 거예요. 해야 할 분량과 해낸 분량을 기록하면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짜투리 시간을 관리해서 한두 시간씩 틈틈이 읽으라고 하고 있고요. 시간표를 통해 하루 일과를 관찰해 보면서 어떤 시간에 읽을 수 있는지 보라는 얘기예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책의 기동성을 높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데드라인을 꼭 정해서 스탑워치를 켜놓고 정속력으로 읽는 연습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피드백을 위한 질문은 나의 영어 공부 목표는 무엇인가 말하는 거겠죠. 해외여행 가서 질문하고 대화해보는 거겠죠. 저 같은 경우는요. 할당된 분량을 다 했는가? 또한 그 분량은 적합했는가? 분량이 너무 많아서 못하게 되면 목표의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분량을 보라는 얘기예요. 또 오늘 영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피드백을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친구를 만나면서 20회독을 읽었구나. 누구랑 친구 만날 때 약간 일찍 30분 가서 미리 읽어봐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좋겠죠. 내일 적용할 점은 무엇인지 피드백을 해보라고 하고 있네요. 된장 발음에서 버터 발음으로 거듭났다고 하고요. 발음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자신있게 이야기하면 그게 정답이라고 하고 있고요. 도달해야 할 발음 수준은 외국인이 알아들으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발음 연습하는 방법을 VOA Learning English라는 앱을 들어가서 그 앱에 나오는 뉴스가 되게 천천히 저도 들어가 봤는데 천천히 읽어주더라고요. 천천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베이직 그래머 뉴즈를 공부한 것처럼 3번은 들으면서 천천히 따라 읽고 4번째는 한 호흡에 주어 동사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는 한 호흡에 읽을 수 있는 것을 체크해서 읽어보고 10번 해보면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발음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교포도 영어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너무 영어 컴플렉스 가질 필요 없다고 하고 있어요. 교포라는 사람들은 영어권에서 살고 있는데도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하잖아요. 노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모국어를 잘하는가?
영어 공부는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기를 원한다면 본인의 국어 실력을 먼저 점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국어를 못하면 제2 외국어가 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영어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은 당연히 노력을 많이 하면 되겠죠. 반복 학습은 배반하지 않는다, 배신을 하지 않는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의 키포인트는 10번 읽는데 10번 읽는 방법을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반복을 하면서 큰 소리로 내서 읽으라는 거고, 한국어 실력이 있어야 영어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책을 읽어보고 베이직 그래머 유즈를 사시고, 베이직 그래머 유즈 책을 사시고 크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영어 회화가 저절로 될 겁니다. 여러분 have a nice day.